북한에서 살고 계신 분들과 연락을 통해서 최근에 뭐 들으신 이야기나 이런 게 있을까요? 솔직히 제가 오기 전에 통화를 했었는데 통화 녹음도 있거든요. 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 같다, 있으면 산다. 네, 난장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6년 9월 서해 해상으로 헤엄을 쳐서 탈북한 이철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전쟁 참전한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 자식이 죽거나 뭐 다치거나 이러면. 그거 제가 여러 차례 많은 채널에서 얘기했을 겁니다. 북한에서 러시아 나간 병사들의 부모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알려줄 것이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북한에서 공개 안 한다고 했어요. 그때는 이제 뭐 북한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군인들에 대한 거를 부인할 때니까 북한 주민들에게도 안 알려준다라고 했댔습니다. 근데 저는 알려준다고 했거든요. 언제 알려주느냐? 시기가 중요하다. 북한 주민들에게 사상교육을 충분히 시켜가지고 이들이 러시아에 나간 자기 자식들이 죽었다고 해도 반발이 안 생길 때는 알려준다고 했어요. 그 벌써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알려준 지 이제 뭐 작년에 공표했나요? 김정은이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건 뭐냐? 북한 주민들이 이제 반발이 안 일어날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몇 년 동안에 걸쳐서 김정은이 뿐만 아니라 다항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사상교육을 했다는 거죠. 강의를 통해서라든지 강연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러시아에 나간 군인들이 희생을 했어도, 그리고 그 가족들이, 친척들이 희생을 했어도 우리 조국을 위해서, 우리 김정은 원수님을 위해서 희생됐구나 하고 영광으로 받아들이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네가 우리 러시아의 군인들을 보냈다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인정을 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준 거는 그만큼 북한에서 반발이 안 일어날 수 있게끔 안정화됐기 때문에 알려줬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마 역전이 돼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수님께서 참 더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고 있잖아요. 그 러시아에서 희생된 군인들 들어올 때 뭐 국가 장의를 막 치르지 않았습니까? 김정은이도 나오고, 또 지금은 해외 참전 용사관인지 해가지고 또 이런 뭐 홍보관도 막 지금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김정은이 가가지고 삽질도 하고, 뭐 최근에 보니까 만수대 창작사에 가가지고 그 군인들의 조각상 만드는 것까지 세심한 지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김정은이 명령을 받들고 러시아에 나갔던 사람들이 희생됐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영적 위훈을 길이 빛내기 위해서 김정은이가 이렇게 심려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느냐? 김정은이랑 또 우상화시키는 겁니다. 벌써 방법은 이미 전에 다 정해져 있던 거예요. 거기서 살아봤던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100% 저는 알려준다라고 했댔어요. 영상 처음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북한에서는 안 알려준다. 이 알려준 북한 그 숱한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난다. 아니다. 나는 알려준다예요. 알려준다. 근데 그게 시기가 있다. 지금은 바로 알려주면 북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계속 긍정적인 교양을 해가지고 강연을 비롯해가지고 그들이 들고 일어나지 못하게끔 한다면 알려준다 라고 했는데 딱 들어가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희생됐다고 해도 북한 주민들, 그리고 또 북한 그 가족들은 긍지와 자부심을 생각하지 반발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0% 긍지와 자부심을 생각하진 않겠죠. 자기 자식인데 한둘은 속으로 뭐 안 좋은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걸 표출할 수 있느냐? 없죠. 하면은 뭐 가야죠. 정치범 수용소로. 북한에서 살고 계신 분들과 연락을 통해서 최근에 뭐 들으신 이야기나 이런 게 있을까요? 솔직히 제가 오기 전에 통화를 했었는데 통화 녹음도 있거든요. 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 사는데 어디나 갔다. 능력 있으면 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통화 녹음 들려드리려면 들려드릴 수 있는데 그냥 그분의 안전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은 그게 어렵다는 거죠. 북한의 경제 상황이 난장판입니다. 아시겠지만 100달러에 5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니 예전에는 100달러 가지면은 북한에서 일반 주민들 있잖아요. 100달러면 한 2, 3개월은 살아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근데 지금 그걸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100달러 가지고 일주일밖에 못 산다는 거잖아요. 환율이 상당히 지금 올라갔습니다. 100달러에 북한 돈 5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제가 2016년에 있을 때만 해도 한 100달러에 85만 원에서 90만 원, 마이너스 플러스는 있겠지만 그 정도로 왔다 갔다 했지 이렇게까지 꽁충 올라가본 적은 처음이거든요.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인플레이션도 아니고 디플레이션도 아니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100달러에 500만 원씩 한다고? 그럼 쌀이 1kg에 얼마야? 그러니까 한 달러 가지고 쌀을 그냥 2.5kg 싼다는지 뭐 어떻게 한다는지, 야,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김정은이는 그거를 외부 세계를 자꾸 돌려요.
내부에서 소란해지고 내부에서 조금 여론이 안 좋아지면은 외부 세계로 자꾸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뭐 20개 군에 10년 동안에 그 건설한다고 하면서 그 자재는 다 어디서 난지 모르겠어요. 김정은이의 정치 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의 이제 공포 정치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는 인민을 위한 인민 정치라고는 하지만, 인민들을 잘 먹여 살리기 위한 정치라고 하지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치거든요. 그러나 자기는 인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액션들을 하는 것 같다. 야, 그거 보면서 와, 이게 어렵구나. 상황이 진짜 심각하구나. 그 내부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서 쌀값이라든지 환율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도 거부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걸 통제하거든요. 그러나 어떻게 알고는 있지만 김정은이는 돌아다니면서 아주 정치를 잘하는 것처럼 그러는데 실제 내부 상황은 북한 주민들이 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면 산다. 능력이 없으면 죽는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최근 미국이 베넷을 마두로를 단 몇 시간 만에 잡았잖아요. 김정은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이 이야기도 아마 제 쇼츠 영상에서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쇼츠 영상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분짜리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린 건데, 제가 거기서 이제 북한의 핵 때문에 미국도 트럼프도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것도 있지만요, 김정은이는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렇게 되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또 가만히 안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국제적으로 처해 있는 그런 환경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김정은이는 아마 놀랐을 겁니다. 물론 김정은이도 트럼프를 만나보지 않았습니까? 뭐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베네수엘라 대통령도 대통령 아닙니까? 그 대통령을 미국에서 체포해 가니까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김정은이가 미사일 쏘지 않았습니까? 자기도 깜짝 놀랐다는 거죠. 방귀 끼듯이 그냥 미사일 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가도 보여주는 액션이에요. 나 함부로 하지 마. 핵이라든지 그런 걸 떠나서 북한의 김정은이가 체포되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또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김정은이도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김정은이가 생각한 거는 내가 더욱더 강경하게 나가야 되겠다. 왜냐면 북한 정치 방식이 그거든요. 주눅 들면 더 자네가 나를 업신여긴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도 보니까 뭐 그 이후에도 계속 그냥 뭐 쏘고 군수공장 돌아다니고 하지 않습니까? 본인도 충격을 받았어요. 최전선에 북한군들이 장벽을 계속 쌓고 있다. 김정은이가 두 개 국가론을 내놓은 지가 이제 한 2, 3년 됐죠. 그때부터 북한에서는 두 개 국가론 을 내놓으면서 북한은 북한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너는 너네대로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겠다. 우리는 한민족이다 라고 하면서 김일성이도 그랬고 김정일도 그랬거든요. 근데 김정은이도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통일을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이 자꾸 한국에 흡수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기반이 흔들리고 하기 때문에 아니다, 이럴 바에는 내 성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콘크리트 장벽을 쌓아가지고, 예전에는 한국에서 콘크리트 장벽을 쌓았다고 했는데 북한에서 쌓고 있더라고요. 반대가 됐어요. 그만큼 체제가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제된 속에서, 제가 전 부에도 아마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차단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냥 나만 바라보고 살게끔 하기 위해서 장벽을 쌓고 북한 성 안에 갇힌 도구 안에 든 쥐들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자는 게 기본 김정은의 목적인 것 같아요. 국경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국경도, 중국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외부 소식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꾸 외부 세계를 알다라니까 북한 사람들이 김정은 정치 방식에 대한 의문이 자꾸 생기나 봐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아예 그냥 도관에 든 쥐들처럼 만들어 놓고 내가 아는 정치 방식이 다 옳다 라고 인정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통제를 하기 위한 이제 성 쌓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 시대에 국경과 국경에 그렇게 콘크리트 장벽을 쌓는 데가 어디 있어요? 네? 북한 배달 어플까지 나왔다는 뉴스도 봤는데, 북한에서 핸드폰을 사용을 한 지가 이제 꽤 돼가지고 2009년부터 이제 전반적으로 판매를 한 이후로 많이 북한도 앱도 많이 생겨나고 했는데, 제가 올 때까지만 해도 없었습니다. 2016년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 이후로는 이제 배달 앱도 생겨나고, 그리고 카드, 핸드폰에다가 우리 지금 현재 쓰는 것처럼 그런 카드 앱도 깔아가지고 결제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극한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 지방 같은 데서는 핸드폰 사용을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살던 이제 황해도 지역, 연안, 배천, 청단 이런 쪽 지역에는, 우리 대한민국과 근접해 있는 지역에는, 북한 우리 대한민국과 근접 지역에는 전파
방해기라고 해야 되는가요? 그런 거를 설치해놔가지고 아예 북한 핸드폰도 사용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무슨 배달앱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현실적으로 북한 전 지역에서 가능하지 못한 거는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처럼 운전기제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이 차, 뭐 오토바이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잖아요. 북한에서는 배달 내가 농촌에서 시키면은 뭘 타고 오는 거죠? 배달 가격보다 교통비가 더 비싼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구조거든요. 대도시 평양을 비롯한 어느 지역에서는 가능한 일이겠죠. 그리고 뭐 지금 뭐 북한에서는 차도 개인들에게 판매를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조금 충격을 받았는데 글쎄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북한에서 차 판매가 뭐 1만 대 이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개인들에게. 그 차를 샀다가 또 언제 뺏길지 몰라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이 차를 개인들이 산다고 하는데 뭐 또 최고 지도자의 무슨 교통에 지장이 된다라고 하면 또 부상몰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참 어쨌든 위태로운 상황인데 개인들에게 차도 판매한다고 하죠. 그리고 핸드폰 앱에서도 이제 뭐 카드 결제도 되고 배달도 된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북한도 뭐 따라가려고 하는 건 보여져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처럼 일반적으로 누구나 그것이 허용이 되고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냉정하게 봤을 때는 그렇진 못한 것 같습니다. 지방에서는 아직까지 뭐 배달을 한다든지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평양에서는 이제 대중교통이라든지 그런 걸 이용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럼 애보다 배꼽이 더 큰 거겠죠? 10,000원짜리 뭐 치킨을 시켰다고 합시다. 그러면 택시 타고 가야 되나요? 뭐 우리처럼 배달 오토바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자전거 타고 가려면은 뭐 치킨 시켜가지고 뭐 변한 다음에 도착을 그거는 10,000원짜리 시켰는데 솔직히 20,000원 더 내면은 30,000원 내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조금 제한될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최근 김정은이 북한 뭐 여탕에 들어갔다 이런 뉴스를 봤는데 저도 봤어요. 그 보고선 참 처참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북한 주민들은 뭐 다른 생각은 안 할 거예요. 왜냐면 뭐 아니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여탕에 들어가든 남탕에 들어가든 뭐라고 할 거예요. 거기다 대고. 그러나 그 북한 사람들은 뭐라고 안 하겠지만 그 북한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은 경악을 하죠. 저렇게 몰상식할 수가 있느냐. 아무리 지도자라고 해도 그렇지 여탕 사우나에 그 사우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젊은 여성분들은 아니더라고요. 그 비난을 좀 피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최고 지도자라고 해도 그렇지 남탕 들어가는 건 글쎄 뭐 이해하겠어요. 얼마나 잘 꾸렸는지 뭐 김정은이 요즘 하도 많이 싸돌아다니니까 북한에서 그 김정은이가 20 곱하기 10 정책을 내놓은 다음부터 계속 다니고 있더라고요. 뭐 20개군에 10년 안에 현대적인 공장들을 건설한다 뭐 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노동자들의 이제 휴양소 같은 거잖아요. 주변에 그 같이 동행하는 그 보좌진이라든지 간부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원수님 여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졸래졸래 따라 들어가고 저게 바로 독재 정권의 말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한마디 했다간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겠죠. 솔직히 눈 뜨고 보기 좀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을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사이다 채널 통해서 혹시 특별히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지. 요즘 보니까 무슨 AI를 통해 가지고 북한 소식을 알려주는 이런 가짜 찌라시 영상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어쨌든 북한을 돈벌이 수단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가짜 정보, 허위 정보들을 알려줘 가지고 우리 그 북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께 혼란을 조성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안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그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 이기적인 수단으로 그리고 이기적인 방법으로 활용을 하고 있지만서도 이거는 조금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솔직히 사람 사는 사이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제가 대한민국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도 우리나라도 그 어떤 나라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진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노력 없이는 안 되는데 노력을 진짜 자기가 한 것만큼 그만큼 뭐 자기한테 성과도 차려지니까 저도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뭐 유튜브뿐만이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 저 유튜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유튜브만 하지 말고 나가서 일을 해라. 저도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해 주신 데에서는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보고 사이다 채널에서 가장 많이 달렸던 댓글이 했던 말 또 하는 애. 제가 정확하게 북한에서 오신 분들도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 말은 조금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요. 사람이 살아온 과거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살아갈 미래는 바뀔 수가 있어요. 내가 살아왔던 과거를 자꾸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북한에서 살았던 30년의 생활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다 살을 보채고, 그러면 살을 보태다 나면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되고, 그럼 거짓말이 되거든요. 제가 거짓말 치는 걸 바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도 이 이야기는 좀 꼭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살아온 과거를 자꾸 바꾸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 살아온 과거는 말이에요, 바뀌는 것 자체는 거짓말입니다. 살아갈 미래는 바꿀 수가 있잖아요.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살아온 과거를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꿉니다. 조금 그런 글들을 보면서 내가 거짓말을 쳐야 되나?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 얘기 들으면 조금 속상하더라고요. 물론 재미를 추구하는 건 알겠습니다. 재미를 추구하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 살아온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저는 양심적으로 그걸 바꾸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 중에서 조금씩 달라지는 건 있겠죠. 연도가 좀 바뀐다든지 뭐 그런 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 100% 자기의 인생이 바뀌는 거는, 살아온 과거가 바뀌는 거는 사기입니다. 예. 특히나 북한 같은 데서 본인이 살아온 경험과 그걸 이야기하는 걸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은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온 거에 대해서 좀 더 인기가 있으려고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살아온 과거는 바뀔 수가 없고요, 살아갈 미래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했던 말 또 한다고 자꾸 욕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렇게 사이다 채널에 또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얕은 지식이고, 그리고 또 북한에 살았던 경험을 그냥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사이다 채널 뿐만이 아니고 이철은 NKTV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살아온 삶,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는 영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사이다 채널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